안녕하세요.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요, 네이버 타도를 외치는 무신사의 반격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신사 패션 플랫폼 다 알고 계시죠? 아마 이쪽에서 제품을 패션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걸 구매해 보시진 않으셨어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무신사에서 실제 소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신사가 버티컬 플랫폼으로서 잘 나간다. 무신사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 무신사 냄새가 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신사가요, 예를 들면 생활용품이나 가구 쪽에서는 오늘의 집, 신선식품에서는 마켓컬리, 그런 패션 쪽에는 이런 무신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무신사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사실 처음 공부를 해봤는데요. 무신사 실적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시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니,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이런 스타트업들의 모습, 이 영업 적자가 항상 커져야 되는데 쿠팡, 마켓컬리, 오늘의 집처럼 이 매출이 이렇게 급성장하면요, 이 영업 적자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영업이익을 그리고 꾸준히 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집이나 아니면 마켓컬리와는 또 다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패션 쪽에서 이 무신사가 사실 오늘의 집이나 마켓컬리처럼 당연히 적자를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거래액을 보시면요, 거래 규모가 2017년도에는 3천억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2조 3천억, 7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4년 만에 7배 넘게 성장했는데, 요 2021년 무신사의 2조 3천억 원이라는 요 거래액은요, 오늘의 집이나 마켓컬리랑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 오늘의 집, 마켓컬리, 그리고 무신사 각각 플랫폼, 이 버티컬 플랫폼들이 이 안에 소비되는 거래액들은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이버나 쿠팡은 얼마 정도 되냐? 이거에 20배는 좀 안 돼도요, 한 40조 정도 됩니다. 네이버와 쿠팡이. 그러니까 한 15분의 1?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션 쪽에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런 무신사와 네이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최근에요, 이런 무신사가 그런 어떤 패션 브랜드들과 이렇게 같이 해서 한국 브랜드 패션 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왜 만들었냐면 가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가품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이나 정말 유명한 브랜드들의 가품이 나왔었는데, 이제는요, 신진 브랜드들의 가품도 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중국을 통해서요. 이게 마르디 맥크르디 죄송합니다. 마르디 맥크르디라는 그 패션 요 브랜드인데요. 요게 이제 정품입니다. 이 마르디라는 요 상표와 그리고 이런 꽃 모양이 있는데, 요거를 교묘하게 마르시, 파리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꽃 모양 여기다 넣는 이런 비슷한 가품들이요,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웃는 게, 사실 이게 패션 쪽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 그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가구나 아니면 식품 이런 쪽에서도 이런 가품들 꽤 많잖아요. 근데 진짜 어느 분야나 똑같다. 이거 사실 사람들,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면 그냥 똑같은 거 아니, 비슷한 거 아니야, 여기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이러면서 사실 사기 좋죠. 그런데 이런 가품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정품들, 이 브랜드의 가치를 낮게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품들은 싸게 팔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무신사에서 주도해서 이런 한국 브랜드 패션 협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 이쪽에서 이 한국 브랜드 패션 협회에서요, 캠페인을 합니다. 페이크 네버라는 이 캠페인을 하는데, 자, 보시면 페이크 네버, 여기서 여기 네버에서 2만 A로 바꾸면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신사와 네이버가 문제가 없다라면 이 캠페인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페이크 네버라는 이 캠페인이요, 지금 무신사랑 네이버랑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작년에 그 네이버 손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자회사, 이 크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크림이라는 건 뭐냐면 리셀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 제품 한정판들을 리셀하는 플랫폼들인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패션 쪽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 이 무신사에서 피어 오브 갓이라는 티셔츠를 팔았어요. 정품이라고 팔았는데 이 크림 쪽에서 그거 짝퉁 아니냐? 짝퉁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크림 측에서 이 무신사에서 팔았던 피어 오브 갓 티셔츠를 본사 쪽에 의뢰를 합니다. 이거 진품 맞아? 그랬더니 본사 쪽에서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서 이때 사실 네이버와 무신사가 작년에 한번 붙었었죠. 이 가품 논란으로.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이제 반대가 됐어요. 가품 공방전이 계속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이버는요 그냥 중개 역할만 하는 업체입니다.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지마켓, 뭐 쿠팡 다 이제 마찬가지죠. 직매입하지 않고 요 오픈마켓이 다 있으니까요. 쿠팡도 마켓플레이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쪽에서는 중개 역할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품을 잡아내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사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니네 가품 계속 파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무신사에도 직접 나서기가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 패션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페이크 네버라는 캠페인. 네, 뭐 약간 이게 진짜 네이버 경영한 것처럼 누가 봐도 보이죠. 예. 그래서 이런 가품을 파는 네이버를 약간 겨냥해서 지금 이렇게 공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필라랑 퓨마가요. 네이버에서 퇴정을 했습니다. 크림에서도 나가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가 브랜드 스토어를 요새 최근에 되게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필라나 퓨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브랜드 스토어를 만들어 줬을 텐데 이런 쪽에서도 지금 제품을 품절이나 아니면 제품 삭제를 다 하면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신사에서 이 필라랑 퓨마 쪽에 얘기를 해서 압박을 좀 했다라는 거죠. 네이버 쪽 크림 쪽에서 팔지 마라. 네이버 쪽에서 판매하지 마라. 그러니까 필라랑 퓨마가 네이버랑 무신사 중에 이렇게 고려를 하다 당연히 무신사 쪽을 손을 들어준 거겠죠. 무신사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사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리가 없습니다. 네, 필라랑 퓨마 쪽에서 지금 이 무신사에서 압박을 받고 네이버에서 내린 거겠죠. 원래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여러 군데에서 판매를 하면 좋잖아요. 게다가 네이버 같이 좀 큰 플랫폼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히도 거기서 제품을 파는 게 훨씬 유리할 텐데, 요 필라랑 퓨마가 나갈 이유가 없는데 나갔다는 건 무신사의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무신사에서 훨씬 더 많이 팔렸으니까 무신사를 선택한 거겠죠. 네이버 대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신사는 거래액이 약 2.3조입니다. 2021년 기준. 오늘의 집 거래액 약 2조랑 마켓컬리 거래액 약 2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오늘의 집, 마켓컬리, 무신사 거래액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흑자 기업이다. 그래서 똑같은 마켓컬리와 오늘의 집처럼 보면 안 된다. 급성장하고 있지만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플랫폼이다. 무신사는. 그런데 이런 무신사가 네이버랑 지금 네이버한테 지금 싸우고 있다. 네이버한테 반격을 하고 있죠. 네이버가 작년엔 네이버가 무신사를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무신사가 반대로 니네 가품 팔지 마라 라고 하면서 네이버를 공격하고 패션협회를 만들어서 페이크 네버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죠. 좀 이런 싸움들을 보면 사실 재밌어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재밌을 것 같고 저같이 판매자 입장,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패션 쪽이나 의류 쪽을 판매하진 않으니까 더 이제 제3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있으면 재밌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패션을 판매하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패션 판매자라면, 옷을 판매하고 이런 판매자라면 이 네이버하고 무신사가 크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무신사에서 네이버에서 파는 사람들을 좀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 좀 괴롭거든요. 두 군데 다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를 하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이버랑 무신사가 어떤 식으로 계속 이 공방전이 오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 무신사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이제 이 무신사가 네이버가 사실 오픈마켓, 예를 들면 이런 중개해주는 플랫폼 중에 가장 거래액이 크니까 네이버를 공격한 건데요. 뭐 사실 지마켓이나 11번가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쿠팡에서도 오픈마켓이 있으니까요. 마켓플레이스라고. 거기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네이버랑 이제 먼저 얘 큰형을 한번 좀 손봐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또 같이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이 무신사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이 무신사랑 지금 네이버와 이 분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또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제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